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 저번 시간 이어서 정적분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까지 해서 호의 길이 함수까지 했었는데 이제 6장 뭐야? 네. 6장 몇 절이죠? 4절. 네, 6장 4절. 회전면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구의 건널비를 계산하는 거, 네, 그런 거는 하실 수 없었을 텐데 이번 시간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구의 건널비가 왜 4파이 r 제곱인지, 네, 이런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는 fx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을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회전면이 생겨요. 회전면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직사각형들로 근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직사각형들로 근사를 시켜서 얘네들을 회전시킨 다음 회전변의 넓이들을 다 근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옆넓이들이죠. 옆넓이들로 근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다른 값이 나와요.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선분들의 길이의 합으로 곡선의 길이를 이제 근사를 시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x축과 평행하게,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곡선의 길이를 근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게 쪼갠 비슷해질 것 같긴 하지만 다 더해봤자 결국 구간의 길이밖에 안 나오죠. 다시 말하면 곡선의 길이랑 다른 값이 나오게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어, 그 기울어진 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실 직사각형들을 회전시켰을 때 원기둥의 옆넓이로 근사를 하는 게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근사를 하게 되냐면 사다리꼴을 회전시킨 걸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예, 직선 선분을 그린 다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다리꼴이 생기잖아요. 이 사다리꼴을 회전시켰을 때 옆넓이들의 합으로 여러분이 회전면의 넓이를 근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여기를 xk라고 했을 때 이제 k번째 소구간에서의 사다리꼴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뿔대죠. 원뿔대의 옆넓이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 정리를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곡선이 좀 있으면은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와볼게요. xk-xk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었을 때 이 길이를 h라고 놔보도록 합시다. 이 길이는 fxk-1이 될 거고요. 이 길이는 fxk가 되겠죠? 좋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사다리꼴, 파랑색 이 사다리꼴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뿔대의 옆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큰 원뿔의 넓이에서 작은 원뿔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큰 원의 원뿔은 어떻게 구할까요? 큰 원뿔의 옆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부터 찾아주시면, 자, 반지름의 길이는 fxk가 될 거고, 그죠? 큰 원뿔을 보고 있어요. 얘를 회전시켰을 때, 이 삼각형이죠. 이 큰 삼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 원뿔의 원뿔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 fxk, 높이는 뭐가 돼요? h 플러스, 자, 이걸 우리가 델타 xk라고 할 수 있겠죠. 편의상 델타 x로 하겠습니다. 델타 x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이제 높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옆넓이를 전개도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자,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fxk가 나오죠. 왜냐하면 원의 둘레랑 같아야 되니까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2파이 fxk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모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었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fxk의 제곱 플러스 h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큰 원뿔의 옆넓이는 2파이 fxk 2분의 1 곱하기 2파이 fxk 2분의 1 rl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fxk 제곱 플러스 h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작은 원뿔의 옆넓이는 이제 xk 대신에 xk-1로만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제 h제곱이 되겠죠? 높이는 h니까 이제 h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2분의 1은 조금 걸리적거리니까 제가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이거를 우리가 예쁘게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공식은 아니고 이제 닮은 삼각형이 여러 개 보이잖아요. 그 닮은 삼각형을 조금 활용을 해주도록 할 텐데, 자, 여기가 지금 델타 x고 이 길이가 델타 x고 이 길이가 델타 y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닮은 삼각형이 지금 3개 보이죠? 네. 닮은 비에 의해서 닮은 비가 같아야 되니까 h분 fxk-1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h 플러스 델타 x분의 fxk랑 똑같아야 되고, 그죠?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랑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fxk 하고 h 플러스 델타 x가 지금 여기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걸 여러분이 뭐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파이 곱하기 fxk 곱하기 h 플러스 델타 x분의 델타 x의 루트 델타 x 제곱 플러스 델타 y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헷갈리나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를 h 플러스 델타 x로 끌어내 보는 거야. 그럼 루트 fxk의 제곱 나누기 h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잖아. 근데 자,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니까 델타 x를 또 밖으로 끌어내면 잘못 썼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델타 x분의 h 플러스 델타 x.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비슷하게 똑같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바꿀 수 있거든요. fxk-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끌어내 주시면 h 나누기 델타 x 그리고 루트 델타 x 제곱 플러스 델타 y 제곱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끌어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있는 것만 이제 잘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델타 x분의 a 이걸 이제 전개를 하면 얘는 이제 델타 x분의 h 더하기 1이니까 그죠? 자, 델타 x분의 h 있는 것끼리 여러분이 묶어주시면 파이 곱하기 fxk 마이너스 지금 펜이 잘 안 먹히네요. 새로 사야 되나? 자, fxk-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델타 x분의 h 루트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이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고 이제 1도 정리를 하셔야겠죠. 파이 fxk의 루트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fxk-fxk-1은 델타yk가 되겠죠. 그죠? 델타 y fxk에서 fxk-를 빼면 여기서 여기 빼면 델타 y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파이 곱하기 델타 y 나누기 델타 x 곱하기 h 루트 델타 x 제곱 플러스 델타 y 제곱 플러스 파이 곱하기 fxk의 루트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거의 끝났어. 델타 x분의 델타 y는 h분의 fxk만 쓰기 때문에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고쳐주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fxk-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 끝. 끝났어.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 곱하기
fxk-1 플러스 fxk의 루트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2로 나눠주시고 2를 곱해주시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지금 사실 이 선분을 여러분이 회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빨강색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평균값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진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 평균값, 이 길이. 네, 이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랑색 이 부분은 여기 이 선분의 이제 길이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결국 이 검정색 선분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옆넓이는 2파이 곱하기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빨강색 부분을 회전시키는 거죠. 이 빨강색 부분을 회전시킨 것. 이 빨강색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원의 둘레에다가 파랑색을 곱해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높이가 이 사선이 높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튼 파푸스의 정리 이런 거를 여러분이 뒤에 제가 연습 문제 아마 넣었나요? 안 넣었던 것 같은데 혹시 파푸스의 정리가 우리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어가지고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파푸스의 정리로도 설명이 되거든요. 여튼 네,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직관적인 식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다 했어. 이제 예쁘게 정리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정리라는 게 조금 귀찮긴 했는데 여튼 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K번째 이 선분 K번째 이 선분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옆넓이가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한 다음에 극한 취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옆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자 여기서 이제 델타 x 제곱 플러스 델타 y 제곱이라는 걸 델타 x로 좀 끌어내서 네, 보실 수 있겠죠. 그럼 1 플러스 델타 x k분의 델타 y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친 이유는 이제 정적분 형태로 고쳐주려고 굳이 델타 x k를 끌어낸 건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델타 x k분의 델타 y k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뭐 적당한 C가 있어서 F 프라임 CK 형태로 고칠 수 있는 것까지 좋아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얘도 평균값이니까 어떤 두 함수 값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의에서 어떤 F DK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좋아. 근데 이 CK랑 DK랑 같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정적분의 정의를 사실 사용해가지고 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CK하고 DK가 같았으면은 무조건 이제 같게 택할 수 있으면 그럼 바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뭐가 나오겠어? 그치? 인테그랄 우리가 지금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부터 B까지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파이 fx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정적분의 정의에서 이 dk랑 ck랑 같았다면 근데 이제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에 의해서 바로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연속함수의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증명하진 않았지만 대충 이제 핵심적인 파트를 증명했었죠. 그때 균등 연속이란 개념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같아진다. 이렇게 노멀 P가 0으로 가면 같아진다라는 걸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분할의 크기가 충분히 0으로 가면 충분히 작아지면 얘랑 다 비슷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x라고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좀 엄밀하게 이제 하려면 조금 귀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돼요. 실제로는 되고 증명은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회전체의 회전면의 넓이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건데요. 자 약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우리 앞에서 호의 길이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걸 활용하면 조금 더 얘를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호의 길이 함수를 배웠던 이유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ds라는 건 우리가 루트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자, dy dx가 f 프라임 x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 dx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ds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회전면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자, 2파이 fx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면의 넓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x축 위에 이렇게 이렇게 곡선이 있죠. 이 곡선을 여러분이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회전을 시켰을 때, 어, 결국엔 이 원의 넓이, 원들을 전부 다 적분해주면, 그죠? 원의 둘레들을 전부 적분해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회전면의 넓이가 될 거예요. 원의 둘레가 뭐야? 2파이 fx지.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높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dx였다면 이제 높이 역할을 하는 게 호의 길이가 높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ds라는 호의 길이가 높이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ds를 이제 x에 대해서 바꿔줄 때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 dx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는 ds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죠? 루트 뭐 1 플러스 g 프라임 y 제곱 dy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x는 gy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dx가 아니라 ds가 돼야 된다는 거. 네, 그거에 좀 주의하시면서 회전면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리마크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yfx라는 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회전면을 뭘로 근사했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었을 때 이 사다리꼴을 회전시킨 것, 이 사다리꼴을 회전시켰을 때 옆넓이로 우리가 근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접선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접선이 이제 더 yfx를 근사하는 좋은 방식이었으니까, 그죠? 이 직선보다는 접선이 조금 더 좋은 방식이었으니까 접선으로 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앞, 어, 이 실제적인 값은요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 결국 극한 취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선으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 넓이라는 개념, 곡면의 넓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서틀하다, 그러니까 좀 미묘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곡면에 대해서 곡면의 넓이를 정의를 하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곡선의 경우에선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두 점을 잇는 이런 선분들의 합으로 근사를 했었다면, 선분의 길이의 합으로 근사를 했었다면, 곡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막 점들을 이어서 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근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원기둥의 넓이도 정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다르게 곡면의 넓이를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미묘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회전면의 넓이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결론, 핵심적인 거는 높이를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그,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dx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뭘 곱해줘야 된다고요? ds를 곱해줘야 된다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루트 x라는 이 곡선이 있습니다. 얘를 x는 1부터 2까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를 지금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자. 이 곡선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 곡선을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공식을 외워서 바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막 어떤 걸 회전시키냐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다 보면 다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적용할 때도 헷갈리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뭘 회전시키는지 생각을 하고 주의할 것만 주의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핑크색을 회전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핑크색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둘레들을 적분함으로써 넓이를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고,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오죠. 네,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여튼 핑크색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둘레를 적분함으로써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1부터 2까지 여러분 적분해주면 되는데, 자, 이 핑크색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4파이 루트 x가 나오겠죠. 괜찮죠? 2루트 x에 2파이를 곱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주셔야 되는데, 이 높이, 그죠? 이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곱해주셔야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가 되는 게 아니라 뭘 곱해주셔야 된다고? 높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ds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루트, 그냥 뭐 굳이 쓰면 그냥 ds라고 일단 쓸 수도 있어요. 시작은 ds라고 하시면 되고, 근데 얘를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부터 2까지라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건 x에 대한 값이지 s에 대한, 말이 제가 발음이 조금 헷갈리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x에 대한 값이지 s에 대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ds라고 쓰면 약간 표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쓸게요.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 그지? 자, 이게 fx라 놓으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루트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하시면 1 플러스 x분의 1이죠. 자, 이거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1부터 2까지 4파이 루트 x 플러스 1 dx, 얘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적분해 줄게요. 2파이. 자, 요거 x 플러스 1에 2분의 3, 2분의 1승이잖아. 적분해주면 3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와야죠. 그래서 3분의 8파이에 x 플러스 1에 2분의 3승, 그죠?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8파이 하시고, 2 대입하시면 3루트 3인가요? 1 대입하시면 2루트이죠. 네, 그래서 얘가 바로 곡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회전면의 넓이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유제 4-1번에 1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분 x는 1-y를 회전을 시키고 있어요. 자, 얘를 0부터 1까지, y가 지금 0부터 1까지죠. 네, 2선분, 파란색 2선분. 네, 2선분을 여러분이 회전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야. 뭘 중심으로 해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자, 얘를 회전을 시키면 되죠. 이 빨강색을 회전시킴으로써 원이 생기는데, 그 원의 둘레를 전부 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올 것이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빨강색 회전시켰을 때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길이. 반지름이 지금 뭐예요? x죠. x가 지금 1-y니까 1-y 하시면 되고, 여기다 ds를 적으시면 되는데, 자, ds는 y에 관해서 표현을 하시면,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x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두 가지 다 해드릴게요. 일단 y로 한번 해봅시다. ds는 우리가 dx 루트 1 플러스 얘를 gy라 놨을 때 g 프라임 y 제곱 d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g 프라임 y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1의 제곱 dy 이렇게 쓰시고, 우리 계산은 인테그럴부터 1까지 2루트 2파이의 1-y dy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루트 2파이 끌어내시고 적분을 여러분이 취해주시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루트 2파이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이거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선생님 가로의 길이가 이 길이가 1-y라고 안 하고 그냥 x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1까지 2파이 x라 쓰시고, 자, 여러분이 ds는 우리가 x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x는 1-y면 y는 1-x니까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 dx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루트 f 프라임 x도 1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2 dx 이렇게 하시고 문제 푸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여러분 역함수 찾기 쉬운 형태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난이도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 이게 훨씬 간단한 거 아닌가? 얘는 이제 1-y라 써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x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간단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f 프라임 이걸 계산을 하려면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고, 다시 말해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얘가 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주어져 있는 걸 잘 보고 어떤 게 더 편한지 판단하시면 돼요. 자, 루트 2파이라는 게 여러분이 굳이 적분하지 않더라도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원뿔이 나오잖아요. 이 파란색 선분을 회전시킨 원뿔이 나오잖아요. 자, 이 길이가 지금 1이니까 결국에는 옆넓이를 우리가 지금 원뿔의 옆넓이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인 상황, 모선의 길이 루트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2파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파이 곱하기 루트 2가 옆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는 원뿔의 옆넓이를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을 잘 확장을 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ds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막 dx 그냥 이런 거 곱하지 않고, 그죠? 그냥 바로 dx로 하게 되면 루트 2파이가 안 나와요. 그냥 파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직사각형들로 근사를 하지 않고 사다리꼴로 근사를 했었죠. 네, 그게 유효한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좋습니다. 네, 유제 4-1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y는 루트 2x-x 제곱, 그리고 x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요? 자, 이거를 그리셔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일단 위에 있잖아요. x축 위에 있다는 건 알겠고,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뭐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죠. 2분의 3일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맞나요? 3 마이너스 4분의 거니까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튼 이런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이렇게 생긴 걸 회전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 해서 뭐 논의가 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얘를 회전시킨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자. 자, 이 빨간색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원의 둘레를 전부 적분해주면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자, 빨간색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원의 둘레는 2파이, 이거 길이 있죠? 이거 길이 루트 2x-x제곱, 그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제곱 dx,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ds 높이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줘야겠죠? 자, fx를 루트 2x-x제곱이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는, 자, 겉미분 해주시면 2 루트 2x-x제곱, 속미분 해주시면 2 마이너스 2x, 약분 해주시면 루트 2x-x 제곱분의 1-x죠. 자, 제곱해주시면 2x-x 제곱분의 1-x의 제곱입니다. 정리를 해줄까요? 자,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2파이 루트 2x-x 제곱, 그 다음에 2x-x 제곱으로 통분해주시면 2x-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없어지고 다 없어지네. 남는 건 뭐냐면 2파입니다. 캬, 그죠?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2파이 dx만 남아요. 그래서 정답은 2파이는 이미 썼네요. 2파이를 끌어냈죠. 그래서 정답은 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거 원의 일부예요. 잘 봐요. 자, y제곱은 2x-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즉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원이 사실은 됩니다. 이 원의 일부가 되겠는데요. 이 원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회전시켰을 때 회전면의 그러니까 9의 일부죠. 네, 9의 겉넓이의 일부를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낸 겁니다. 사실 뭐 만약에 여러분이 0부터 2까지 계산을 하셨으면 이제 9의 겉넓이도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y는 이번에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3승, 지금 유제 4-1의 3번입니다. 자, y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3승, 그 다음 x는 0과 루트 2 사이에 있을 때 얘를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면의 넓이를 구해라, 이게 목표입니다. 대충 한 x의 3승 정도 되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럼 증가하는 함수겠죠. 자, 0부터 0을 대입하시면 뭐 대충 어느 정도 값에 있겠죠. 함수 값이 좀 귀찮아가지고 적진 않을게요. 루트 2도 대입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값에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번에는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겠대요. 자,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겠다. 좋아요.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 회전면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빨강색 이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셔야겠죠. 자, 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인테그랄 0부터 0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할 때 이제 얘를 회전시켰을 때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x잖아요. 그죠? 여기다 ds를 여러분이 곱해 주시면 이 ds를 여러분이 곱해 주시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데 이 ds라는 건 x에 관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y에 관해서 표현해도 그러니까 y에 관해서 원래 지금까지는 했었죠. 근데 그 y에 관해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g 프라임 y 제곱 dy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려면. 그럼 x는 gy 형태로 고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건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ds를 여러분이 계산할 때 그냥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 dx 이렇게 쓰고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게 더 좋은 방식 같죠. 그러니까 델타 s를 여러분이 델타 x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델타 x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죠? 자, 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s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죠. 0부터 루트 2까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루트 2까지 2파이 x 그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 dx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fx니까 미분을 하시는 건 어렵지 않죠. f 프라임 x는 여러분 미분해 주시면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1승 속미분해 주시면 x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자, 이렇게 f 프라임 x가 나오게 되고 얘를 제곱해 주신 걸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인테그랄부터 루트 2까지 2파이 x 해주시고 루트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인테그랄부터 루트 2까지 2파이 x의 x제곱 플러스 1 dx를 계산하면 끝납니다. 괜찮죠? 자, 그럼 2파이 끌어내주시고 적분을 해줄게요.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자, 0부터 루트 2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2파이 루트 1을 대입하시면 4니까 1 여기도 1 나오죠. 네, 그래서 4파이가 정답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공식을 너무 암기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유연하게 좀 사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게 좀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dx를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ds라는 걸 dx로 계산할 것이냐 dy로 계산할 것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유제 4-2에 이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판을 여러분이 회전을 시킬 거예요. 이번에 저번 시간에도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토러스에 대해서 한번 했었는데 토러스의 부피 구하는 거 유제 1-3번에 있었네요. 자, 이번에 토러스의 건널비 구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판이 이렇게 있어요. 원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a입니다. 얘를 x는 b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해요. 이랬을 때 회전시킨 토러스의 건널비 회전을 시키면 어떤 도넛 모양이 나온다 그랬죠.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도넛 모양이 참 이게 그리기가 힘들어. 토러스 잘 그린 사람들 토러스가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나이브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넛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예뻐 보이죠. 도넛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도넛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너무 이제 옆에서 보려다 보니까 좀 잘 안 그려지는 건데 여튼 도넛이 생깁니다. 이 건날비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뭘 회전시키고 있는 것이냐 그것만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x는 b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회전시키고 있는 거죠. 이 파랑색을 회전시켰을 때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랑색을 지금 사실 파랑색 회전시킨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애매한 얘기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하고 이 점, 이 두 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점도 움직이고 있고 이 점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아랫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면이 하나 나올 것이고 윗부분 아래 위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면이 하나 나오고 왼쪽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면이 하나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더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 이 빨강색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둘레를 적분해 줌으로써 생기는 것이고 바깥은 어떻게 구해요? 이 초록색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둘레를 적분해 주면 생기겠죠. 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핑크색부터 가봅시다. 핑크색. 자, 지금 우리는 y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변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핑크색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이건 어쩔 수 없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이니까, 자, x로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2파이 x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x라고 하면 안 되죠. x라고 하면 안 되고 죄송해요. 자, 다시. 자, 이좌표가 지금 x, y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b에서 x 뺀 거죠. 이 길이는 x가 아니라 b에서 x 뺀 거죠. b에서 x 빼야지 이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b-x를 여러분이 원의 이제 반지름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전부 적분해주면 어떻게 호의 길이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우리 원하는 핑크색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면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ds를 뭘로 표현할 것이냐? 자, x를 또 굳이 y에 대해서 고친 다음에 y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귀찮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ds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제곱 dx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fx는 뭐냐면 y를 fx에 관해서 x에 관해서 표현한 식이 될 거예요. 그럼 y는 이제 y는요. 풀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죠? 물론 이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뭐 둘 중에 하나긴 할 텐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a제곱 얘를 이제 미분을 하셔야죠. 얘를 이제 미분을 한 네, 그거를 여기다가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y 프라임은 2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자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앞에 이제 풀마가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될 텐데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양변 제곱해 주시면 x제곱 나누기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네, 이거를 이제 적분해 주면 끝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줄게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파이 b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것이고 루트 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사라져가지고 a제곱이 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파이 b 마이너스 x 나누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삼각치환법이 제가 교육과정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삼각치환법을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사실 고등학교 문제집엔 거의 있죠. 그래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 모르신다면 나중에 이제 정적분 계산 파트에서 제가 삼각치환법에 대해서 다뤄 드릴 거예요. 그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적분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x를 그냥 a 사인 세타라고 치환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져요.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그냥 쓴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셨으면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x는 a 사인 세타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간단해지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삼각치환법은 별로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이제 치환을 할 때 범위가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이제 제한이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1대1 대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를 좀 자른 겁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x가 a가 되게 하는 사인 세타의 값은 이제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a가 되게 하는 세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자, 그러면은 이제 x가 a 사인 세타니까 루트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한정시키면 좋은 점이 이 범위에서는 항상 코사인 세타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제 a 코사인 세타로 바로 튀어나오게 되죠. 자, dx는 양변 미분하시면 a 코사인 세타 d 세타니까 자,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싹싹 지워지면서 굉장히 깔끔한 식이 나와요. 자, 인테그랄. 자, 사인 세타는 기함수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2부터 파이 나누기 2까지 2파이 b를 적분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2파이 제곱 어디선가 제가 a를 빼먹은 것 같아요. 여기 a가 있어야죠. 네, 여기 a가 있어야 돼요. 여기 a가 있어야 돼요. 여기 a가 있어야 돼요. 좋아요. 그래서 2파이 제곱 a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핑크색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면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신기하게도 이게 좀 더 작아 보일 수도, 혹시 작아 보이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바깥 부분, 이 왼쪽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도 똑같이 2파이 제곱 ba가 나와요. 네,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그냥 여기서 살짝 바꾸면 돼. 이쪽이 이제 뭐가 되냐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가 b 플러스 x가 돼.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증가했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증가해서 여기가 b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이제 b 플러스 x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다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 플러스로 바뀌더라도 이 사인 세타가 기함수라서 이제 적분값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2파이 제곱 ab가 나옵니다. 결론, 똑같이 2파이 제곱 ab가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4파이 제곱 ab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토러스의 건널비가 됩니다. 괜찮나요?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잘 정리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제 4-2번에 2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성방형이라고 하는 곡선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이 곡선이 상당히 예시로 많이 나올 거라서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겠지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 성망형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라. 이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제곱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이게 y축 대칭이고 원점 대칭이에요.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도 성립하고 x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원점 대칭이고 우함수. 그러니까 1사분면만 그리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다 대칭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만 그릴 거예요. x랑 y랑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의 3분의 2승은 제가 이걸 그리는 이유는 문제 푸는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많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많이 그릴 거라서 제가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y의 3분의 2승은 1-x의 3분의 2승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y는 1-x의 3분의 2승의 2분의 3승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막 갑자기 이걸 2분의 3을 막 분배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수 법칙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런 실수를 여러분이 아직도 하진 않겠죠. 이게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좋아요. 자, 이거 미분하시면 이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대충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미분을 해볼게요. 2분의 3, 1-x의 3분의 2승, 그리고 2분의 1승, 그 다음에 3분의 2의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도 튀어나오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x가 0과 1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죠.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왜냐 y 값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여야 돼서 x는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 값도 양수인데 이 값도 양수니까 결국 y''은 음수야. 기울기가 감소하게 그려지거든요. 자, x가 0일 때 함수값은 1이고 x가 1일 때 함수값은 0이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근데 이제 감소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시면 기울기가 양수가 나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대칭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성망형이라는 곡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졌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럼 x 더하기 y는 1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1사분면만 그려서 볼게요. 1사분면만.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이게 x 더하기 y는 1이죠. 그리고 여기서 본 것처럼 이게 x의 3분의 2승 더하기 y의 3분의 2승은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x의 a승 더하기 y의 a승은 1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은 a가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파랑색이 a가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빨강색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들은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x축 y축하고 안 만나요. 예. 안 만납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에서 x 대신에 0 대입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려운 건 아니죠.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우리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문제는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게 네,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뭐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돼.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집에도 있어요. 네.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성망형이라는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 사실 이 성망형의 곡선의 길이 구하기 뭐 이런 거 사실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넓이 구하는 건 안 했겠지만 자 좋아요. 이 파란색을 회전시켰을 때 파란색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둘레를 적분하면 된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파이에 자 y에 대응되는 건 자 x의 3분의 2승 더하기 y의 3분의 2승은 1이니까 y의 3분의 2승은 1-x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y는 y라고 쓸게요. 2파이 y 이렇게 쓰고 그죠? 이 길이가 y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ds인데 ds를 여러분이 계산할 때 이걸 x로 또 바꾸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네, 루트하고 dy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y에 관한 형태로 고치시는 게 좋겠네요. x는 gy 형태로 고치고 문제를 전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x의 3분의 2승은 1-y의 3분의 2승이니까 x는 1-y의 3분의 2승에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아까 했던 거긴 한데 2분의 3 1-y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안에 걸 미분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y의 3분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얘가 나오죠. 이걸 제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자, 1-y의 3분의 2승의 제곱에 그죠?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정리만 예쁘게 잘 해주면 돼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는 지금 0부터 1까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곡선을 여러분이 지금 회전시키고 있는 거니까 왼쪽 곡선은 2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만 하면 되죠. 그죠? 자, 2파이 y 한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자 귀찮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거 전개하시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y의 3분의 2승 더하기 y의 3분의 4승 여기다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여기 없어지고 2고요. 여기 2승이 되죠. 여기다 1 더하면은 1을 제가 약간 어디서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가 2분의 1승이어야죠.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그럼 얘를 이제 제곱을 해주면 여기는 없는 거죠. 이거 없어요. 그죠? 이거 없어. 그래서 이제 얘가 뭐가 나오냐면 다시 이쪽이 이제 약분이 되니까 결국에는 1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여기가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만 남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아닌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시 할게요. 자, 우리는 아니지, 맞는 것 같은데 굳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y를 곱하는 거니까 2파이 y의 3분의 2승이죠. 네,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분해 주시면 얘는 이제 y의 3분의 5승 그리고 2파이의 5분의 3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1 대입해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5분의 6파이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오른쪽 부분을 회전시킨 거예요. 괜찮죠? 왼쪽 부분을 회전시키면 이제 이거의 2배가 될 테니까 5분의 12파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 10단원인가 9단원인가 그쪽에서 여러분이 이제 곡선의 매개화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사실 매개화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드릴게요. 자, x의 3분의 2승 더하기 y의 3분의 2승 이거는 1을 우리가 매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개화가 되냐면 코사인 세제곱 세타 콤마 사인 세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매개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곡선이 세타는 0일 때부터 여러분이 쭉 그려보시면 세타가 0이면 어떻게 돼? 1,0에서 출발해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쭉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매개화를 하면 훨씬 더 좀 문제가 간편해져요. 자, 지금 우리가 인테그랄 2파이 y의 ds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우리가 공면의 넓이가 나온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전부 세타에 관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괜찮죠? 자, 그럼 세타에 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y는 뭐냐면 사인 세제곱 세타야. 괜찮죠? 그리고 ds는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잖아. ds가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죠? 루트 dx d 세타의 제곱 플러스 dy d 세타의 제곱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x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3 코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세타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dy d 세타도 마찬가지로 3 사인 제곱을 하셔야죠. 9 사인 제곱 세타 코스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3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제곱하면 3 사인 4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끌어내 주시면 9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돼 가지고 1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d 세타 그래서 얘가 d 세타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사실 이 세타에 관해서 이렇게 세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증명을 사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바로 가는 게 사실은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DS랑 D세타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긴 한데 그냥 치환적 분법이라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긴 할 거예요.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DS를 바꿀 수 있다.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긴 하지만 뭐 큰 어려움은 없죠. 받아들이는데 자 9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고치고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하셔도 되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거에 2배 하셔도 되고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끝나요. 이거는 이제 사인에 관련된 식이라서 정리를 하는 게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좀 작업이 필요하긴 하죠. 자, 36파이 한 다음에 인테그랄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씌워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죠? 루트 씌워야 돼요. 여기 루트. 그럼 여기가 3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4파이 2파이 끌어내면 4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사인 4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사인 세타 t라 치환하면 이제 끝나죠. 4파이에 사인 세타 t라 치환하면 5분의 1 t의 5승. 그럼 여기 1부터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5분의 4파이 제가 또 3을 어디다 팔아먹었네요. 3을 어디다 팔아먹었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1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2파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매개화를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이거는 좀 생각을 잘 못하겠다 하면은 곡면의 매개화, 곡선의 매개화에 대해서 다 한 10단원에서 다시 할 테니까 그때 가셔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때도 제가 연습 문제 몇 가지를 풀어드릴 테니까 네, 그때 가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어차피 나왔을 때 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망형 아스트로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매개화를 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살펴봤어요. 나중에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망형에 대해서 계속 나올 테니까 한번 지금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예제 유제들 전부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았는데요. 네, 문제들 다음 시간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